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열린 조범동 씨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의 재판에서 검찰이 충격적인 물증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카톡 대화인데요. 여기서 정경심 씨와 조국 교수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조국은 정경심 씨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 카톡 대화방에서 오갔을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조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판에서 아주 충격적인 물증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정거래 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씨의 공판기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자, 펀드를 운영하던 중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찰이 제시한 2018년 5월, 이때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정경심이 말합니다. 글쎄 종소세,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유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대화명 꾸기, 조국 전 장관의 대화명이 꾸기인 모양입니다. 꾸기가 말합니다. 엄청 그 얘기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정경심 씨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약 30 내지 40%가 세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미 정경심 씨는 남편 조국 교수와 함께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2017년 5월 11일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제시한 카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정경심 씨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한테 말합니다.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남편과 의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2018년 5월에 이렇게 종소세가 2,200만 원 나왔네. 세무사가 확인 중이네. 엄청난 거액이네. 30, 40%가 세금이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충분히 부부간에 이 투자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입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조국과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 이는 조국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검찰은 코링크 P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운용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이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 유상증자한 자금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본 은닉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인데요.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100% 투자한 그런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의 실소유주는 조범동 씨, 조국의 오촌 조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링크 P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조범동 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집은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서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이것을 알았느냐는 문제인데 바로 앞서 말한 카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충분히 조국은 정경심 씨의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의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엉뚱하게도 오늘 조범동 씨 조국의 오촌 조카 재판에서 이 중요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화 등을 보면 충분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는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돈이 오갑니다. 돈 이야기를 합니다. 2,200만 원대의 종소세가 나왔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거액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폭망이야 엄청 거액이네 30% 40%가 다 세금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부간에 수입과 투자에 대해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오촌 조카 조 씨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 부인과 함께 이런 대화를 오갔다는 물증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 뭐 다른 건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따른 조국 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재판에서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상당히 많은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카톡 대화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경심 씨의 핸드폰은 좀 뒤져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 아무튼 오늘 조국 부부의 카톡 대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